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킴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엽송인데요, 이 오엽송을 예쁘게 단정하게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엽송 다듬는 영상은 몇 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생긴 게 그냥 준수합니다. 그냥 기본으로 생긴 것 같고요. 요 오엽송을 이 튀어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곡선을 복스럽고 단정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엽송 전지 작업 하실 때 이렇게 기장을 일정하게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보면 이 젖잎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젖잎을 틀어 주고 제거해 주시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꽉 찬 가지가 있으면 솎아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나무가 훨씬 자연스럽고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원이 되게 복스럽게 그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넣고, 오염성은 병충해도 강하고요, 생명력도 강하고 성장력도 강합니다. 정원에 향나무, 평백 이런 나무 수종에 비해서 또 나무가 소나무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근데 소나무보다는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고요, 병충해도 강하고, 안쪽에 젖잎을 제거해 주시면 나무가 훨씬 더 생기 있게 자라고 예쁘게 보입니다. 안쪽에 근데 오엽선 관리하기 힘든 게 이 젖잎을 제거해 주는 게 좀 귀찮습니다, 집에서. 근데 젖잎만 이렇게 제거 시켜줘도 훨씬 더 나무가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가지를 형성시켜 주는 게 예쁩니다. 찔러서 기장을 맞춰주면 왜 좋으냐면, 자른 부위가 표가 안 납니다. 막가위로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럼 막가위로 자르면 이렇게 솔잎까지 다 잘리고 하기 때문에 이 잘린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한 가지씩 따주면 보기는 훨씬 좋습니다만,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손가위로 기장을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래 해도 이렇게 젖잎이 생긴 다음에 한 번 더 틀어주시면 그렇게 막 보기는 싫지 않거든요. 전지하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되거든요. 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틀어주시고,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됩니다. 한 가지 완성. 이렇게 틀어주시고, 잘 틀리죠. 그리고 이렇게 기장을 맞춰서, 그러니까 가위질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튀어나온 부분만 잘라주시면 입에 잘리는 경우가 덜 하겠죠. 그러면 입이 덜 잘리면 그 잘린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보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보이는 것도 포인트지만, 원줄기 있지 않습니까? 이 원줄기가 부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일 때 나무가 더 예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무와 나무 가지 사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요 안쪽에 줄기가 보이도록 해주시면 그냥 훨씬 더 나무가 단정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또 한 가지 완성. 밑에 틀어주시고, 가까이 있게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훨씬 잘 보이시죠? 이렇게 틀어줍니다. 안쪽에 보면 젖잎 꽉 찼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이고, 막 이 안에는 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성장을 하고 묵은 가지는 안쪽에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잎들이. 이렇게 하면 안쪽에 뭔가 꽉 찼었는데 지금은 공간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정원을 더 생기 있게 만들어 줍니다. 나무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안 하면 나무가 생기를 잃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솔방울 맺히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잎으로 가는 그 생기를 유지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히는 데 쪽으로 에너지가 뺏기기 때문에 잎들이 이렇게 진한 녹색을 나타내야 되는데
솔방울이 많이 달리면 잎이 영양분이 뺏겨서 이런 갈색으로 변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서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삐죽삐죽 나온 걸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기준으로 맞춰서 이런 솔잎 그 길이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단정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 오엽성 전지 작업하는 방법은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요런 손가위로 이렇게 따주시면 양손가위로 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잎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잎이 말라 들어가거든요. 잘린 부분이 변색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따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손가위로 하면 빠른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잘린 부분이 갈색으로 변한다 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손으로 툭툭 틀어주시면 마른 잎들이 잘 틀립니다. 나무가 그 진한 갈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엽성으로 기장을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위질을 하실 때는 이게 초보자분들은 이 양손 가위질을 경험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손목이라든지 이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저는 이제 뭐 가위질을 뭐 3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툭툭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또 이 가위질이 서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럼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 한번 들어가 버리면 이런데 이렇게 이제 이게 찐빠가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가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요 가위 보면 이 조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가면 집에 같은 경우에는 뭐 오엽성이 한두 그루 있다. 엔간한 뭐 정원용 가위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런 오엽성 정도는 잘 잘립니다. 이런 식으로 초보자고 손가위질을 할 때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더 모양이 예쁩니다. 그냥 그 잘못해가지고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면이 고르지 않게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맞춰서 기장을 맞춰서 이렇게 천천히 잘라셔도 모양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서툴고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시면 얼마 시간은 안 걸립니다. 그냥 이렇게 기장을 딱 꼬라서 맞춰서 이렇게 여기 튀어나왔네. 여기 튀어나왔으니까 여기 잘라야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늡니다.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한 나무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요령이 생기고 요런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럼 느낌이 왔다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힘 빼고 그냥 툭툭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제 가위질도 재미가 있고 힘이 들듭니다. 가위질에 이렇게 이 반동을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가위질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어느새 요 가지 하나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전지 작업 후 2달 정도 정도 지났는데요. 전지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잘린 부분에서 이런 갈색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떨어집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손으로 틀어주시면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영을 이렇게 잡아가시면 또 1년까지는 수영이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유지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안쪽에 전잎만 잘 떨어주시면 병충해도 잘 일어나지 않고요. 복스러운 모양으로 정원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맞나?